개미는 이렇게 개판입니다. 이게 아침 드라마였네. 아, 막장도 이렇게 안 써. 되게 웃긴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를 낳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만 호랑이를 낳는 거야. 그럼 평소엔 사자를 낳다가 그렇지? 내가 원할 때? 개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장 충격적인.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레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전체 개요부터 한번 살짝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개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장 충격적인. 생물학의 이때까지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마스터피스가 종의 기원인데 그렇지. 종 따위 무시해버리는. 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과 진화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인간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저도 논문을 읽어봤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 지난주에 9월 3일 목요일이죠. 일단 제목이 시작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원마더가 등장했어요. 원마더? 엄마가 하나인데 종이 두 개야. 아빠가 둘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논문의 핵심 종인 메소 이베리쿠스, 이베리아 수학개미.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스페인이랑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수학개미라고 하는 어떤 종에 대한 연구로부터 어마어마한 금맥이 터진 겁니다. 종의 기원 이후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저게 맞나요? 원숭이 엄마가 고릴라랑 침팬지 낳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랑 고릴라 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이게 웃긴 거야. 필요하면 고릴라를 낳든 침팬지를 낳든 다른 종을 낳아. 근데 그 고릴라의 씨앗은 어디서 와? 그게 그게 핵심이야. 핵심이에요. 이름이 수학개미. 한국에는 저기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친척이 짱구개미라고 불려요. 이름 너무 귀엽죠. 수학개미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곡식 같은 거, 나달 같은 거를 이렇게 수확해서 저장해놔요. 네. 우리 농사 지어서 정말 곡식이 익으면 벼가 익으면 이렇게 수확해서 갖다 놓는 것처럼 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저 수학개미의 행동 생태는 아니고요. 연구의 시작은 뭐였냐면 짱구개미 혹은 수학개미를 유럽 아주 넓은 지역에서 채집한 거예요. 오. 그래서 125개의 집단, 수학개미 집단인데 네. 여기에는 종이 5종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유럽의 지역을 쫙 넓게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짱구개미 속에 속하는 이 개미들의 5종을 막 채집을 한 다음에 377개의 개미들, 네. 377마리 개미를 뽑은 거예요. 네. 그래서 DNA나 RNA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얘네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뽑으면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DNA를 이용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표준 DNA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황 박사님의 DNA를 표준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둘의 DNA를 뽑아서 여기다가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관찰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런 그럼- 식으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변이, 유전 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개체들의 SNP 헤테로자이고스티, 이형 접합성이란 걸 측정했어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별로 안 네.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운 거지. DNA는 AGCT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황 박사님의 DNA를 표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DNA를 거기다 갖다 붙여봐요. 표준, 황 박사님 표준은 ATTT, CGC, ACG, ACC 저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랬는데 제 DNA를 한번 봤다고 할게요. 제 네. DNA를 봤더니 나머지 서열은 다 똑같은데 가운데 C 대신에 T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DNA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한 세트,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한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에서 받은 거랑 아빠에서 받은 게 둘 다 T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서열에 비교해 봤을 때 두 개, 엄마 거, 아빠 거가 둘 다 달라요.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우리 랩장님 거를 봤더니 네. 엄마한테서 받은 DNA는 T라는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빠한테서 받은 DNA는 C를 가지고 표준이 있어. 똑같은 C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럴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그럴- 있지. 그럴 그럴 수 있죠. 경우에는 이렇게 엄마 거랑 아빠 거의 DNA에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형 접합성이라고 해요. 헤테로라고 해요. 다르다. 그 아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X축이 SNP 헤테로자이고시티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미의 DNA를 뽑아가지고 표준 DNA랑 비교해봤을 때 네. 변이가 발견되는데 네. 그 변이가 엄마 아빠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나 혹은 아빠한테 하나만 있을 반만 있을 둘 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SNP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서 단일 염기 서열 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뀐 거. 저기 옆에 박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C가 T로 바뀌었잖아요. 딱 하나의 글자만 바뀌었잖아요. 그게 네. SNP라는 거고 SNP 헤테로자이고스는 그렇게 하나만 바뀐 게 그런 그냥 게-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
대부분은 이형 접합성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엄마 아빠 모두가 다 같거나 혹은 다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유독 오른쪽에 제일 위에 어마어마하게 파란색 반, 빨간색 반을 동그라미로 점이 막 찍혀있죠. 네. 그 말인즉슨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S&P 헤테로자이고스가 높다는 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랑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뭔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이브리드 워커. 워커스라고. 잡종 일꾼들이 뭔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치자면은 A형이어도 AA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혈액형으로 따지면. B형이어도 BB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AO 또는 BO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네. 엄마한테 받은 DNA랑 아빠한테 받은 DNA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뭔가 엄마랑 아빠가 엄청 다른, 종이 다른 잡종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한 경우에는 DNA가 좀 달라도 저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 S&P 헤테로자이고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독 저 제일 위에 있는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종에서만 무더기로 저 잡종의 가능성이 높은 헤테로자이고스가 높은 애들이 무더기로 잡힙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일꾼들은 100% 잡종만 나와요. 순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와. 근데 반대로 여왕개미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요왕 개미만 순종으로 나오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구자였다면 저런 거를 개미들 채집해서 DNA 뽑을 때 절대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형 접합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어떤 그런 지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잡종처럼 보이는 애들과 특정한 계통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얘네 누구야? 그리고 잡종이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누구시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일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두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서 받은 게 있을 거고 엄마한테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럼 걔네가 순종 중에서 어떤 애한테 왔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잡종 일꾼들의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를 추정해 봤을 때 네. 엄마는 제일 위에 있는 종인 이베리아 수학개미, 이베리쿠스. 그 다음에 아빠는 스트럭터, 종명이 스트럭터인 스트럭터 수학개미로부터 서로 다른 두 종이 교배해서 잡종 일꾼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DNA 서열로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약간 추적 60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네.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잡종 일꾼들이 발견된 곳의 분포를 봤어요. 어, 네. 분포를 쫙 봤더니 유럽 거의 전역에서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데 파란색은 뭐냐면요. 이베리아 수학개미, 지금 주인공, 이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도 포함하고 뭐 프랑스, 독일 일부,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쪽, 그리고 이탈리아 제일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어. 근데 문제는 빨간색이 아빠 종에 해당하는 스트럭토 종이에요. 아빠 종과 엄마 종이 둘 다 발견되는 잡종 지역이 있어요. 겹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 겹치는데 아빠 종, 빨간색 종의 범위에서 한참 떨어진 시칠리아에서도 잡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개미는 살지 않는데 저기서 잡종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원에 갔는데 라이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동물원에는 사자만 있어. 호랑이가 없어. 호랑이가 없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심지어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동물원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호랑이가 아예 없어. 근데 라이거가 태어났어. 아니면 걔네들이 사마귀화 된 거 아니야? 얘기 들어봐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힌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잡종들을 다 빼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비잡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들만 비교를 해봤어요. 5종이 다 친척 관계가 족보가 다 그려지는데 스트럭터, 그러니까 아빠 종의 가문에서 희한한 말하자면 집안이 보여요. 거기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클로날 리니지라고 돼 있어요. 클론은 복제 인간 할 때 우리가 클론, 복제된 리니지. 희한하죠? 네. 여기서 정말 기이한 건 뭐냐면 밑에 보면 와일드 타입 리니지, 야생형. 네. 야생형 리니지에서는 채집된 게 수컷, 여왕개미, 일개미가 다 채집이 돼요. 클로날 리니지에서는 수컷만 발견돼요. 클로날 리니지라고 하는 집안에 속하는 애들은 수컷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쟤네들끼리 DNA가 거의 똑같아요. 왕자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타크 가문에서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다른 가문에서는 다 남자들만 있는 거야. 새끼가 있는데도 남자로만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나오는데요? 아빠만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데요? 자, 근데 잡종 일꾼의 DNA가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라이거의 DNA를 분석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럭터 아빠 종의 와일드 타입 야생형 가문이 있고 클론 가문이 있는데 잡종을 형성한 애들이 누구냐? 클론 개미란 거예요. 그럼 이제 클론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네. 그렇죠. 바로 그거. 그겁니다. 클론가예요. 클론가. 클론가를 뒤져야지. 자. 클론가의 비밀을 파헤치러 가는 저놈한테 겁니다. 뭔가가 있다.
여기서 또 미친 진짜 엄청난 반전이 또 있습니다. 엠스트럭터 수컷 클론 있잖아요. 네. 얘를 누가 낳는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얘는 왜냐 그 가문에 엄마가 왜 여왕개미가 엄마 없잖아요. 찾아야죠. 엄마를 누가 엄마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포에는 네. 우리가 이때까지 말했던 DNA가 아빠한테서 온다, 엄마한테서 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 안에 핵 속에 있는 DNA예요. 근데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네. 미토콘드리아는 목에 유전됩니다. 엄마한테만 받아요. 와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말하자면 지문 같은 거예요. 엄마에 네. 대한.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면 엄마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네, 봤더니 네. 스트럭터 가문에서 일반적인 그 가문, 와일드 타입 가문은 엠스트럭터 가문의 엄마는 엠스트럭터 여왕개미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수컷밖에 없는 클론 가문에 한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봤더니 이베리아 수학개미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지금 다 꼬이죠? 갑자기? 스럭터 수학개미의 엄마가 이베리아 수학개미라고 하는 물증이 나온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게 미토콘드리아에는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DNA만 들어있고 핵에는 스럭터 수학개미의 DNA만 들어있어요. 핵에는 또 없는 거야. 없어요. 양자역학 출. 그렇지. 양자역학 양자역학 출신이야. 출신이다. 그렇지. 핵을 보면 나는 스트럭터 가문이라고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근데 우리 엄마는 이베리아야 라고 하는 핵은 또 안 섞여 있어. 그럼 진짜로 이베리쿠스가 그러니까 이베리아 수학개미가 스트럭터 수컷을 낳았을까? 할 수밖에 없죠. 그쵸.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논문의 그 섹션에 소 제목이 뭐라 돼 있냐면 Queens produce males from two species. 여왕이 두 종의 수컷을 낳는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26개의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콜로니, 말하자면 개미의 여왕국이죠. 퀸덤이죠, 저기는. 네. 그 퀸덤에서 132마리의 수컷을 봤더니 두 종류의 서로 생긴 게 다른, 하나는 오른쪽 편에 털이 좀 없는 애랑 왼쪽에 보면 털이 많은 두 종류의 개미들이 발견된다. 한 퀸덤에서 두 종류의 수컷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DNA를 비교해봤어요. 왼쪽에 털 많은 애, 오른쪽에 털 없는 애를 비교해봤더니 왼쪽에 털 많은 애는 미토콘드리아와 핵 모두 다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DNA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여왕개미가 낳은 이베리아 수컷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 보면 이베리아 여왕개미가 낳은 스트럭터 수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을 낳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종을 낳는 거예요. 호랑이가 라이거나 타이온을 낳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랑 사자를 낳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나온 오른쪽에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의 수컷과 여왕개미가 교배를 하면 잡종 일꾼, 아까 말했던 잡종 일꾼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에는 같은 종의 수컷이죠. 같은 종의 수컷과 같은 종의 여왕개미가 교배를 하면 여왕개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컷과 교배를 하냐에 따라서 잡종 일꾼을 일꾼. 만들고 왼쪽은 순종이 되면 여왕개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노페리티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노는 foreign, 남, 이상한, 외부 이런 뜻이에요. 네. 같은 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페리티는 생식한다, 번식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놈을 만들어낸다. 다른 종의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제노페리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그 종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발견된 모든 이 개미의 콜로니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잡종 일꾼을 만들어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신기한 건 뭐냐면 아까 스트럭터 종이 안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잡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베리아의 그 집단에 쟤네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스트럭터 종이. 저게 진짜 이상한 걸 보시면 가운데 이베리아 수학개미가 있어요. 거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은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염색체 세트가 여왕개미 같은 경우 순종끼리 교배한 거잖아요.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여왕개미랑 이베리아 수학개미 수컷이 교배를 하면 이베리아 수학개미의 여왕개미가 나와요. 여왕개미는 그래서 핵 속에 이베리아 여왕개미의 DNA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수컷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일부 수컷은 스트럭터의 DNA를 가진 수컷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순종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종을 낳는 유전자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포인트로 돌아가 보면 시칠리아 섬의 미스테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두 종의 분포가 겹치는 잡종 지역 있잖아요. 겹치는 지역, 프랑스 남부 저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두 종이 잡종 교배를 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자, 이건 너무 이해가 쉽죠. 네. 근데 시칠리아 섬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개미 사회는 우리가 개미 혹은 벌 같은 애들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 인간은 가짜 사회성 동물로 분류돼요. 우리 어떤 동물이 진짜 사회성 동물이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계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생물학적인 계급인데요. 이 생물학적 계급의 기준은 뭐냐면 자식을 낳는 계급과 못 낳는 계급이에요. 일개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알을 안 낳는다는 그치, 거예요. 알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제일 위에 지금 암컷이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암컷은 여왕개미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개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왕이 되고 누가 일개미가 되느냐는 잡종이냐 아니냐에서 결정이 돼요. DN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이베리아 여왕개미가 이베리아 수컷이랑 교배를 하면 네. 순종이죠. 네. 그러면 여왕개미가 만들어지고 또 네. 이베리아 수컷도 만들어져요. 네. 걔는 네. 저 제일 왼쪽 대각선이에요. 엠스트럭터 수컷이 이베리아 여왕개미랑 교배를 하면 일개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잡종이니까. 근데 가운데가 이제 이상한 건데요. 가운데는 클론, 이베리쿠스가 낳은 클론 가문의 수컷들 있잖아요. 네. 희한한 애들. 쟤는 교배를 하면 일개미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여왕개미가 아니라 일개미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 수컷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아까 없는 지방이 있었잖아요. 네. 스트럭터가 없는 지방. 예를 들면 시칠리아 가문. 그런 데서는 저 이베리아 여왕개미가 가운데 수컷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쟤랑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개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컷은 원래 있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수컷이고 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고 네. 가운데는 스트럭터라는 가문이 아예 없어. 시칠리아 같은 데는 없었잖아. 네. 없으니까 저 이베리아가 쟤를 만들어. 낳았어. 그리고 저 낳은 애가 수컷이잖아요. 그렇죠. 그 애랑 다시 교배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3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베리아한테는. 정확하게 자기를 낳은 엄마랑 교배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종의 같은 종에 네, 네. 저게 없으면 일개미가 안 만들어지니까 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흥미롭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미 퀸덤에서 계급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유전적인 차이, 잡종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예를 들면 밥을 잘 먹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로얄 젤리 일개미들이 먹었다, 뭐 로얄 이런 젤리 거. 먹었다, 열심히 돌봐줬다. 어. 유전적으로 똑같은 암컷인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 스위치들이 꺼지고 켜지는지에 따라서 일개미도 될 수 있고 여왕개미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뭐 뇌가 매우 중요하다는 역할도 하고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다는 역할도 해서 사실은 일개미로 가는 애를 호르몬을 바꿔서 여왕개미처럼 만드는 실험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렇죠. 여왕개미를 일개미로 바꾸는 그런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시스템은 저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잡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는 아예 박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DNA의 차이에서 계급이 갈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스템 자체는 처음 보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03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도 묘하게 비슷한 특징의 개미, 또 다른 수학개미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저기 보면 J1, 뭐 J2, H1, H2라고 하는 작은 가문들 있잖아요. J1 가문 안에서 혹은 H2 가문 안에서 교배를 하면 여왕개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일개미는 위에 가문에 속한 J1과 밑에 가문에 속한 J2가 교배했을 때, 그러니까 잡종이 만들어졌을 때 일개미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H1이랑 H2랑 교배를 하면 또 잡종이 만들어지면 일개미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종 여부, 즉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서 순종이면 여왕개미, 잡종이면 일개미. 이런 시스템이 개미에서 다른 개미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알겠는데 우리가 본 사례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잡종이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잡종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종의 수컷까지 낳는 희한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멘붕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상상해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라서 너무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자, 근데 이걸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 잡종 퀸덤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방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이베리아 여왕개미랑 이베리아 수컷이 만나면 이베리아 여왕개미랑 이베리아 수컷을 낳고,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는 거죠. 네. 순종들을. 근데 이베리아 수학개미랑 클론 가문의 수컷개미가 결합을 하면 잡종이 나오는 거. 일개미가 일개미도 나오지만 수컷개미도 수컷도 나와요. 만들어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시스템을, 잡종 시스템을, 잡종 퀸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 시작이 정자기생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자기생. 정자기생. 굉장히 흥미로운. 정자에 기생하는 거예요. 정자를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떡해요? 개미 퀸덤이 이 스펌에 기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네. 아까 우리가 실제로 그 야생에서 발견된 것처럼 야생형의 군집에서 스트럭터
군집과 이베리아 군집 있죠? 여기서 이 스트럭터 군집의 수컷이 이베리아 군집의 여왕개미랑 교배를 해요. 그러면 잡종 일꾼이 만들어지죠. 그거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잡종 일꾼들은 생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스펌에 들었던 DNA가 다음 세대로 갈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없죠? 네. 스펌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베리아 퀸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아무런 득이 없어요. 네. 종자는 생식을 해야지 성공하고 적응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속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베리아 개수학 개미 집단이 스트럭터 종의 정자에 종 전체가 기생하고 있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의 정자가 없으면 일개미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럭터 군집 자체는 옆에 이베리아 군집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렇죠. 원래 네. 예, 자기네들 뭐 여왕개미도 만들고 일개미도 만들고 해요. 어. 근데 왼쪽 동네를 보면 일개미를 혼자서 못 만들어요. 기생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럭터 수컷의 정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그 미스터리는 안 풀렸죠. 미스터리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자, 근데 아까 제노 페리티가 진화하게 되면 네. 이제는 이 수컷의 DNA가 존속을 해요. 어머. 네, 수컷을 이 클론 수컷을 경유해서 존속을 해요. 클론 개미 같은 경우는 수컷을 만들어내니까 그 DNA가 계속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자 기생 단계를 넘어선 거죠. 겉보기로 봤을 때 여전히 타종의 수컷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 타종을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의존성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런 스텝으로 진행됐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스펌 페르티시즘 혹은 오바 페르티시즘, 뭐 어떤 특정한 생물의 정자에 기생하거나 혹은 알을 쓰고 버리거나 하는 이런 기작들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미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노페러스 리프로덕션, 제노페리티라고 하는 스펌의 주인이 되는 종을 생산해버리는 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논문이 보여준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네. 처음. 저게 이제 일단은 정자 기생의 단계였던 거예요. 아, 네. 실제로 야생형의 스트럭터 종의 수컷의 정자를 이용해서 일개미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다른 종의 수컷을 말하자면 복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서 제노페리티 시스템이 진화한 거죠. 이 개미에서 수컷을 만들어낸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오, 이걸 알아야겠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